의암 손병희 선수께서 일본에서 그럼 어떤 그 저술 활동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희 선수께서는 그 총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글을 쓰셨습니다만은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세 권입니다. 1902년에 쓰셨다는 삼전론, 그리고 그 이듬해 1903년에 쓰신 명리전, 그리고 이제 귀국하시기 직전에 쓰신 준비시대, 요 세 개가 세 권이 단행본으로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저술 분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02년에 쓰신 삼전론은 세 가지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그 조선을 중심으로다가 이른바 그 조선의 상태가 오수부동이다. 그러니까 5마리의 짐승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 꼼짝 서로 못하는 상태, 부동의 상태가 바로 당시 대한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5마리의 그 동물은 뭐냐? 코끼리, 쥐, 고양이, 개, 오랑이 같은 5마리 등 이런 5마리의 이 동물이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견제하고 또 서로가 이 균형 상태를 그 누리고 있는 일반적 뭐라 그럴까요? 뭐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서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모두가 다 서로 꼼짝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태에 처해 있는 이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전 세 가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전쟁이라는 뭐 극렬한 표현보다는 세 가지의 이른바 그 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삼전론이죠. 그래서 이제 삼전론에는 도전, 재전, 언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도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의 정신이죠. 도를 지키는 거. 그건 뭐 이제 동학의 도를 지키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학의 도는 국민 정신의 개발로다가 확대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재전. 재전은 이른바 이제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지 또 뭐 국가가 자립할 수도 있고 또 산업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재전도 또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언전이다. 이른바 이제 말하는 거. 그러나 이게 저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 또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언론과 이 의사소통은 이 언전은 그러니까 국내를 포함해서 국외까지도 포함한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쓰신 삼전론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주와 삼전의 이치를 아울러 활용하면 어찌 천하의 으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도의 종지는 뭐였습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천주 사인여천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인내천으로다가 확정되긴 전이니까요. 이처럼 시천주와 사인여천과 함께 이 삼전, 도전, 재전, 언전 이 세 가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준비를 하는 이치를 아울러 활용하면 이 어찌 천하의 으뜸이 아니겠는가. 즉 이러면은 대한제국이 틀림없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그런 일반적 개혁안 같은 거를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손병희 선생께서 쓰신 책은 저 명리전입니다. 명리전. 명리전은 특이하게도 그 동양 문명의 동양 문명은 이제 말하자면 기대가 저버려졌다. 이젠 서양 문명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필시 서양 문명이야말로 이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쓰신 것이 바로 명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명리전을 통해서 이 1903년대에 들어오면 손병희 선생께서는 일본에서 완전히 일본의 개화한 모습, 저 개화한 모습은 그런데 이제 서양의 그 개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서양의 개화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조선도 그러지 않으면, 조선도 저렇게 개화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처해질지 모른다. 그러니만큼 조선도 하루빨리 이런 고리타분한 동양의 문명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빨리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이른바 이 신문명이고 또 이 신문명이야말로 현세에 부응하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명리전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천의 시대에는 동양에서는 운수에 의하여 성인이 태어나 문명지풍이 일어났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고법 외에는 다시 공부하지 않으려 하니 무슨 물리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는 동양에서는 운수로다가 성인이 태어나서 그가 휘두르는 이른바 이제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적용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 시대 때 그런 권리법 뭐 법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만 뭐 그러니까 운수로다 성인이 태어나기를 기다린다고 할까요? 운으로다가 그저 이 성현 군자가 태어나서 국민들을 교화시키는 이런 것만을 기다리고 하니 여기서 무슨 새로운 의견이 새로운 문물이 나오겠느냐 하고 자탄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긴 밤에 취한 채 취한 꿈을 언제 깼는지 기약이 없는지라 세계의 각국이 죽은 송장으로 대하니 이것이 지금 통탄할 일이 아니냐. 여기 동양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마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일본은 제외겠죠. 일본은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제국은 지금 전형적으로다가 이렇게 참 무지몽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대한제국이 개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한제국에 어떤 일이 처할 수 있는지 예측 불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그가 쓰신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준비시대입니다. 제가 뭐 준비시대와 향자치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거는 한 권으로다가 정리가 이렇게 단행본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준비시대에는 이제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죠. 그리고 본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르다가 해서 향자치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시대에는 준비시대와 향자치를 합쳐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준비시대에 부르다가 향자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독립된 저술입니다. 별도의 저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내용은 연관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또 다른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준비시대와 향자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05년 4월 5일에 동용우옥에서 집필했다고 해놨어요. 동용우옥이 뭐냐? 뭐 우옥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내가 살고 있는 허술한 집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동용이 뭐냐? 동용이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가 기거하는 집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 명확하게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는 일본에 계시면서 이 준비시대와 향자치를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이제 돌아오셔서 귀국하셔갖고 만세보는 우리 천도교단이 만들었던 신문이었죠. 이 만세보에다가 이듬해, 그러니까 귀국한 그 해죠. 1906년 8월 9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향자치는 그 준비시대가 연재되고 바로 뒤이어서 8월 26일서부터 9월 18일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보 여러분 보시다시피 준비시대보단 향자치가 더 볼륨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준비시대는 26쪽인데 비해서 향자치는 그거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43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향자치의 부분이 훨씬 더 이 내용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준비시대라는 책자는 이제 단행본으로다가 발간이 됐어요. 언제 발간됐는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은 1906년에 12월 달쯤에 이미 보고 봤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 봐서는 그에 아마 여기 만세보에 연재되고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준비시대는 기본적으로다가 의암 손병희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근대화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근대화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방책, 그러니까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방책으로서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준비시대에는 말하자면 의암 손병희 선생이 가지고 있는 개화 혁신서이자 제대로 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뭐 방책이라고 그럴까요? 준비를 위한 그 본인의 그 입장 이것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대는 대한제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1906년, 5년도 그렇고 6년도 그렇고 다 대한제국이었으니까요. 대한제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져야 될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부국,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죠. 그다음에 강국, 강대한 나라, 문명국, 문명이 있는 나라, 그리고 자유국. 이때 참 자유라는 말을 벌써 썼다는 것은 손병희 선생이 얼마나 깨인 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4대 강을 세우고, 이때 강은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강을 세우고 그 4대 강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 단계로서 법권, 그러니까 법에 의한 뭐 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뭐 조선이란 절대 왕정 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뭐 모든 법보다 우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법이 통치되는 이른바 이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가 법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권, 철도도 이때 이미 이제 철도가 이 대한제국 시절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이 모두가 다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한제국이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권도 뭐 무슨 뭐 저 은산 그 광산이라는 둥 뭐 여기저기 광산이 좋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들 조차했단 말이야. 이 서구 열강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세권. 관세권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출입할 때 수입하는 거라든가 수출할 때 그 세금 매기는 거 이런 거 확립을 4대 목. 목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작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강은 부국, 강국, 문명국, 자유국이라고 한다면은 4대 목은 법권, 철도권, 광산권, 관세권을 확립하는 것. 이것을 네 가지의 작은 목표라고 제기했다. 그래서 4대 목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지침으로서는 교육, 교육이 또 중요하다는 걸 다시 언급을 해요. 아마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 치료하시면서 그 배운 것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또 중요시 여기고 또 경제관념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 경제를 이 두 개의 경위, 그러니까 실천하는 방안이겠죠. 요것을 다 제시를 했다. 또 여기서 나아가서 개인적 준비 단계,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 단계가 또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단결심, 충의심, 근면심이라는 정신적 준비 단계, 그리고 협동, 용기를 고려하는 것, 또 실업의 취향이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실업의 취향이라는 실천적 준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처럼 준비 시대는 국가의 최종 목표와 준비 단계, 그리고 개인적 준비 단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그 후과를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만큼 모두가 이런 면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준비시대라는 책자에서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조금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표로 다 그려본 건데 이게 이제 준비시대의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과 지방 차원. 여기 이제 이쪽은 요 개인 차원입니다. 개인 차원.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 있는데 국가 차원의 최종 목표는 부국, 강국, 문명국, 자유국. 이건 4대 강,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이제 국자치. 그러니까 여기서 자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는 부국 국민,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고, 강대한 나라의 국민이고, 문명국 국민이고, 자유국 국민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 최종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법권 확립, 철도권 확립, 광산권 확립, 관세권 확립. 이것이 작은 네 가지 목표다. 그리고 요걸 지방 차원에서 할 때는 지방에도 자치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 다음에는 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이고 향이잖아요. 요거 다 자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자체는 도회가 있고 군자체는 군회가 있고 향자체는 향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차원에서는 단결심과 충의심과 근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신적 측면이고 협동, 용기를 고려하고 실업의 취향을 둔다는 것은 실천적 측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 지침으로는 교육과 경제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